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도나기 전에 나오는 주식들의 신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 부도나는 신호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만 좀 알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주식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시죠. 1번은 MOU를 하는 기업들이에요. 이제 양해의 각서라고 불리는 이 MOU인데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뭐 어디랑 MOU를 맺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계약 효력이 하나도 없는 휴지 조각입니다. 뭐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 유명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그냥 악수하고 사진 올리는 수준이다. 그러면 그냥 보도자료 쓸 수 있고 그냥 이 정도다 보시면 돼요. 그냥 행사 사진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MOU를 통해서 협력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무언가 일을 도모할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이 MOU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삼성이나 현대가 MOU를 맺었다. 아무래도 뭐 어떤 진행이 되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부실한 기업이 망하기 직전에 MOU를 날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급한 대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법적인 강제성도 없고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공시도 자율공시에 속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 MOU 같은 경우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곳에 뿌리죠.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협약이나 약정서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맺었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봐야 돼요. 계약 조건에 뭐 협약이나 약정을 맺었지만 파기한다 하더라도 위약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계약이라면은 뭐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세 부리기인데요. 해외 사업이라던가 신규 사업, 기업이 이제 인수를 하는 것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만큼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몸집을 키우고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태양 같은 경우는 수명을 다하면은 쪼그라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커집니다. 기업들도 부도가 나기 전에 마지막 포유를 한번 하는 거예요. 해외 사업 진출, 뭐 신규 사업 진출, 기업 인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막 끌으려고 하죠. 그럼 왜 관심을 끌려고 할까요? 주가 띄우기죠. 주가를 띄워서 주식을 팔아 뭐 내가 그동안 했던 돈을 챙겨서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주가를 띄운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시키고 그 돈을 횡령한다던가 뭐 결국 이러든 저러든 결과는 상장 폐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세 부리는 기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상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이상한 채권이 뭐냐라고 하는데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뭐 기업에서도 많이 흔하게 하는 겁니다. 전환사채라던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어요. CBBW라 불리는 게 있는데 우선 채권과 주식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채권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를 빌렸고 얼마씩 갚아 나가겠다. 나중에는 원금도 갚겠다. 이런 게 채권의 형식인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의 지분이에요. 부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유상증자를 했다. 결국은 뭐냐면 주식을 나눠주고 자금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유상증자를 하면은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채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질 일은 별로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잘 갚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부채 이자가 발생하면서 순이익을 깎아먹겠죠. 결국 그래서 채권도 주가 하락의 요소가 되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환사채랑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요.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채권으로 있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이 채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으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거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선택할 권리가 없고 오로지 채권자만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회사가 어려울 때 채권으로 보유하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회사에다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죠. 이거 자산 압류 하면서 제일 먼저 돈을 가져갈 권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채권이 먼저 그 회사가 부도나면은 먼저 압류할 권한이 있고요. 이 채권자들한테 먼저 다 나눠주고 나서 남은 자산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투자했다라는 거는 후순위로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채권으로 투자하면은 선순위로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으로 투자했다가 회사가 어려울 때 그럼 혹시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랬다가 회사가 살아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뒤쯤으로 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굉장한 이득이 나는 거죠. 망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손해날 가능성이 적고 그 다음에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회사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면은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 차익을 크게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회사는 왜 이런 손해인 장사를 하려고 할까요? 그냥 채권으로 내던가 주식으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지 왜 전환사채라는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만큼 돈이 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신에 이율이 좀 낮긴 해요. 워렌 버핏이 이런 방식으로 질레트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냈었는데 그게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서 2005년에 나온 뉴스로는 46억 달러를 이익을 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한 거는 뭐냐면 BW라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어요. 채권에다가 더하기로 옵션을 줘요. 이 옵션이 뭐냐면은 주식 매수권입니다. 대신에 이율이 낮겠죠. 채권 더하기 주식 매수권이 같다라는 거는 채권은 채권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에다가 신주 인수권 옵션을 가져가요. 워런트를 가져가요. 그러면 투자자는 더 이익인 게 나는 그러면 원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빌려준 돈 빌려받을 수 있고 이자도 낮게나마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옵션으로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계약권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저는 뭐 하면 돼요? 이 주식 매수권을 행사해가지고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막 다 긁어올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돈 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냈는데 이게 228억 달러예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하면 250조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질레트로 낸 수익이 거의 60조, 여기서 250조. 합치면은 지금 채권 방식으로만 300조의 이익을 낸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만큼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회사한테 불리한 거다. 이걸 낸다라는 거는 회사가 지금 돈이 급하다라는 거죠. 코스닥에서 이렇게 운영자금으로 목적을 많이 발행을 해요. 이런 그 중에서 전환사채보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막 발행한다라 그러는데 목적이 운영자금 목적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회사 운영할 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이 돈 다 까먹고 상장 폐지로 가겠죠. 회사가 수익이 잘 나는데 이런 CB나 BW 발행할까요? 적자나는 기업들이 주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발행을 한다라 그러면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린내가 나는 신호인데요. 이 기업들은 구린내를 내요. 그래서 이것만 잘 피해도 만약의 사태를 방어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가 자주 변경된다. 솔직히 이거는 뭐 기업의 매출과 실적과 펀더멘털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쎄하다라는 거죠. 경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금을 날리면서도 포기를 하고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뒤이어서 또 낙찰을 받았는데 또 계약금을 날리면서 포기하고 잔금 포기하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는 거죠. 막상 까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옛날 기업으로 치면은 글로웍스라는 기업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됐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스땡땡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면서 약간의 구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대주주 지분이 적은 회사들도 굉장히 구린내가 나는데요.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면서 대주주가 지분이 적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뭐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550조가 되니까 1%만 지분을 늘리려고 해도 현금 5조 5천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뭐 5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지분 1%면 5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못 늘려가지고 빌빌댄다. 그럼 투자자가 최대 주주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사업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CEO조차도 이걸 안 키워주는 회사인데 별로 가망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투자자는 혼자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반대로 전망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분도 적은데 이 회사한테 실적 몰아줄까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이 밑으로 계열사를 하나 새로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감을 막 몰아줘가지고 이 회사를 키우지 지금 내가 지분 적은 회사를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회사를 키우면은 내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뭐하러 미쳤다고 지분 5% 6%밖에 안 되는 회사의 실적을 키우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적당히 어느 정도 있는 회사가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대주주 지분이 담보 걸려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주주가 이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되면은 보통 주식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시에 뜹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공시를 해야 돼요. 대주주가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채업자한테 빌리면 공시가 안 나옵니다. 사채업자한테 들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이자가 세다라는 얘기인데요. 돈을 못 갚게 되면 사채업자는 이제 회수를 해야 되겠죠. 돈 내놔! 이러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놔라고 해가지고 이 주식을 시장에다 내다 팔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급락하겠죠. 그럼 사채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하냐면은 주식 매도 전에 허위 공시 같은 걸 내게 합니다. 거의 뭐 사채업자가 이제 기업을 꽉 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막 띄워요. 보통 작전주나 잡주들, 망하기 전에 회사들 보면은 사채업자가 뒤에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막 올리게 한 다음에 주식을 조금씩 매도하면서 자신의 어떤 빌려준 돈을 회수해 나가죠. 거기에다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을 채우기도 해요. 유상증자를 하면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데 사채업자가 그거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냥 집어갑니다. 그러면 회사에 있는 현금, 예금 다 가져가고 회사가 가진 어음 같은 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팔면은 돈 제대로 못 받잖아요. 할인 같은 걸 하게 돼요.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 해가지고 현금 쫙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뭐 대주주 네가 빌린 돈 난 가져간 거고 너는 이제 네 회사 알아서 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모든 그 죄를 독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잡혀간다던가 횡령한다던가 도주한다던가 뭐 이렇게 나가겠죠. 아니면 뭐 결국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결국 기업은 껍데기만 남고 돈은 다 빠지는 기업이 되더라. 이런 경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담보 걸려 있다라는 걸 눈치채게 되면은 얼른 피해야 됩니다. 또 다른 거는 불성실 공시가 있는데 기업은 정해진 기간에 맞게 공시를 올려야 되고 사업보고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을 못 맞춘다라던가 정정을 자주 한다라던가 허위 공시로 뭐 벌금을 맞았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보통 불성실 공시법인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알아봤더니 불성실 공시법인 중에 40%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이래요. 다 재범들입니다. 뭐 예시로 들면은 뭐 코선 바이오 이런 회사들도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장 폐지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자, 자본 잠식, 감자,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거를 패키지로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나쁜 기업들이죠. 우선 적자가 난다라는 거는 회사의 돈을 결국은 다 까먹게 된다는 얘기겠죠. 돈을 신나게 까먹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회사에 남은 사업 미천인 자본금, 뭐 우리로 치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예요. 이것도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자본금을 까먹은 기업은 퇴출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구할 곳이 없어지죠. 뭐 주식시장에서 쫓겨난 기업이래 라고 하면은 뭐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줄라 할 거고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받아오기도 어렵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적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계속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남아있죠. 감자. 감자를 해서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려고 가져온 돈이 100억인데 막상 해봤더니 100억이 필요 없더라. 그래서 사업 자본금을 10억으로 줄였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10대 1 감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금이 100억이었다가 10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에 남은 돈이 10억보다 많으면은 주식시장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뭐를 하냐면 돈을 좀 구해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호재를 띄워야 돼요. 아까 같이 뭐 MOU를 띄운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꿈과 미래를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해요. 그러면 자본금이 다시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 돈 가지고 회사가 다시 사업을 운영해요. 하지만 기업은 애초에 구조 자체가 적자 기업이에요. 계속 돈을 까먹는 기업이에요. 그럼 돈을 자본금을 또 까먹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해요? 감자, 또 그 다음에 유상증자. 감자, 유상증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은 계속 줄어들고 여기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돈을 날리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코스닥에 이런 기업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업으로 계속 이제 돈을 까먹는 아들을 아버지가 땅 계속 팔아가지고 사업자금 보태주는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업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5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상장 폐지에 들어가는 기업은 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보자라면 이 5가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